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흡연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이번 닥터 클리닉 시간 광주 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분과장을 맡고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호흡기 내과 나용섭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일의 하중이 많으시다고 의료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뭐 사실 과마다 다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호흡기 내과면 중환자도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과에 비해서 조금 더 당직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당직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직 서면은 몇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한 36시간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36시간씩. 그다음에 외래도 보고 뭐 환자도 보고. 주 52시간. 네, 뭐 그거는 뭐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대신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환자 위해서 그냥 버티고 계시는 거죠. 네. 어떻게든 빨리 좀 정리가 돼야 할 텐데 아직도 그 길이 안 보여서 좀 걱정은 됩니다. 일단 오늘 모신 이유가 흡연 문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은 당연히 금연이실 테고. 뭐 당연히 흡연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은 없으셨고. 저는 당연하겠지만 흡연하신 분들 많이 보죠. 왜냐하면 흡연을 하는 제가 지금 호흡기 내과이기 때문에 담배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분들 보고 또 금연 캠프를 하면서 담배를 피신 분들을 보니까 당연히 피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담배 피우는 분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담배 연기 싫어하고 이렇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을 저는 직접적으로 별로 변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힘들어하시는 건가요?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무서운 건 숨찬 거. 호흡곤란이라고 하죠.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면 당연히 이제 폐가 망가지게 되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결국 이제 이런 나쁜 물질들이 들어오면 폐암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주로 폐암을 진단하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 담배는 정말 안 좋구나. 근데 이제 금연 캠프를 이제 입소하시는 보통 한 10분에서 13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은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의 역할은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걸 꼭 설명해 주고 이제 앞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이제 특히 이제 또 흡연하고 있는 분들이 저 외래 오면 이제 1분이라도 더 설명을 합니다. 담배 끊는 게 나쁜 거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담배 피우면 얼만큼 나쁜지 그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담배 과계도 그 암 환자분들 그런 무슨 표현이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 안에는 우리가 제일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69종 정도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뭐 화학 벤젠이라든지 뭐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7,000여 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폐에는 지금도 이제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숨을 쉬고 있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그냥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는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게 되죠. 그러면 담배 연기도 같이 교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아까 말한 발암 물질, 화학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피 속에 녹아되고 그게 전신을 돌면서 암도 만들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그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들, 뭐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생식기 질환들, 뭐 위장관 질환들 다양하게 다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상상하니까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을 늘리는 특히 흡연자분들한테 나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물어보면 무조건 담배를 끊는 거예요. 담배 끊는 첫 번째 무조건. 그렇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다짐들 다이어트, 금연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고 일단 금연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지표 같은 걸 해요. 사실 이거 담배를 안 피면 금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6개월 이상 그리고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돼야지 그게 결국은 담배 생각이나 흡연 욕구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표로 할 때는 6개월 정도 이상은 금연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담배 끊었구나 이렇게 보통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죠. 금연하겠다 다짐한 분들 중에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뭐 우리나라는 보면 보통 20%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성공률이. 괜찮은데요, 그 정도면? 그런가요? 적죠.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 전후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실. 5번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보면은 담배 네. 피우시는 분들은 네. 이제 3분의 2는 나는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꼭 시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흡연자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크게 계기가 되는 게 2015년이거든요. 네. 2015년에 담배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 정부에서 담배값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거와 함께 이제 금연 구역을 확대하면서 이제 생각보다는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1980년대 뭐 거의 60% 넘었던 게 지금 최근에 2022년도가 거의 30%까지 줄었습니다. 오. 네, 그 성인 남성입니다. 그거는 통합을 하면 더 줄었겠지만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30%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성인 남성은 진짜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네.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여성이 문제죠. 여성 같은 경우는 4에서 6%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가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은 이렇게 금연 저희 같은 뭐 센터라든지 뭐 보건소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그렇게 뭐 너 담배를 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 인식의 문제인 건지 금연 지원 프로그램에 잘 접근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좀 그게 좀 어려운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지에서 담배를 그렇습니다. 피우고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 이렇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사실 뭐 거의 비슷비슷한 건데 오히려 남성분들은 이럴 때 많이 줄었고 네 청소년도 조금 준 편이에요. 예전에 네. 비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담배값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중요했나요? 그렇죠. 엄청 큰 거죠.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때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올렸으니까요. 2,000원에서 4,000원 넘게 지금까지 올렸던 걸로 보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청소년들은 돈의 부담이 이런 것들도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사회적 인식도 한 번 더 올리면 좋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담배값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만으로 이제 실제 연구를 해보면 네. 의지만으로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혹시?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10명, 네. 100명을 보면 네. 6% 6명. 6명.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의지만으로 끊는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도움받아서 끊는 게 14%군요? 이제 결국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상담 그리고 네. 플러스해서 금연 약물 같이 쓰면 이제 상담만 하더라도 높아지지만 약물까지 같이 도움받고 이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하면 1.7배 정도. 그만큼 성공률이 2배 가까이 그렇군요. 증가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주변의 도움이라 그래서 물론 그런 센터, 그러니까 광주 네. 금연 지원 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그만 좀 피워. 네, 예, 맞죠. 그것도 좀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그게 이제 금연 도우미를 활용하는 거긴 한데요.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는 동기부여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금연 상담사를 만나거나 그냥 보건소라든지 네. 아니면 저희 센터 금연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네.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점들을 이제 듣는 것 자체가 더 큰 거죠. 약간 다른 도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광주 네. 금연 지원 센터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담배를 피워요. 근데 이제 금연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 뭘 시도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 가졌고. 의지 가졌으면 결국은 2가지를 더 찾아야 돼요. 네. 생각보다 약물을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약물 먹으면 어디 찾아가야 돼요? 그 약물을 먼저. 먹으면 일단 가까운 그냥 내과 의원에 다 있어요. 내과로 먼저 가요? 내과 의원에 가셔서 네. 약물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그 약물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담배는 네. 니코틴 중독을 벗어나려면 니코틴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패치나 껌을 씹는 방법이 있고 2번째는 우리 뇌에 결국엔 도파민이 형성이 돼서 그것 때문에 계속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에다가 이거를 우리가 담배 때문에 생긴 니코틴을 못 붙게 하는 그런 약물을 같이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약물이 더 효과적이고 기본적으로 패치보다는 그럼 약물이 효과적이면 그 약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보건소라든지 금연 지원 할 수 있는 보건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가까운 내과 의원이나 가정의학과 의원 같은 곳은 이렇게 금연 클리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 클리닉 하는 곳을 찾아가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고 네. 거기에다가 결국에는 같이 보면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연 상담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금연 지원 센터에도 상담을 전문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이런 동기부여를 같이 한다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잘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잘 돼 있는데 모르니까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있죠. 저희가 사실. 지금 홍보하고 네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너무 어려우면 전화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금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옆에 우리 뭐 자녀분들 혹은 이제 당연히 이제 옆에서 담배 끊어라 이거 하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이렇게 금연 상담 전화라든지 아니면 저희 금연 지원 센터라든지 아니면 보건진료소 아니면 내과 의원 가셔가지고 네. 금연 클리닉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신다면 확실히 높아집니다.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없는 거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잘 만약에 하면 이제 거기 폭주가 될 것 같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곳들에 네 맞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클리닉 찾아서 우리가 말하는 금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프로그램 같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 확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치고 뭐 네, 약 드시고 그 다음에 상담 받으면서 하시면 근데 대신에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의지가 없는데 단순히 약만 먹어서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말씀했지만 의지만 가지고서는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 의지가 아예 없으면은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게 어렵죠. 네, 아무래도 네.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내 의지와 그다음에 약물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면 이 세 가지를 같이 받으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어디에나 늘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학생도 나 이제 공부해야지라는 거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담배라는 게 이제 나 끊어야겠어. 라는 동기부여는 어디서 찾는 게 제일 좋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우리 이제 금연 캠프를 4박 5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금연 캠프는 또 어디에서 열리는 거예요? 저희 이제 금연 지원센터에 저희 병원에 하나의 프로그램인가요? 네, 4박 5일 동안 하는데 네. 그때 제가 강의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처음 이제 강의할 때 이 담배라고 하는 건 이제 나쁜 건 너무 알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떤 분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뭐 우리 이제 주변 사람들 위해서 담배를 끊는다는데 결국 담배는 나를 위해서 금연하는 건 나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사는데 네. 담배를 펴가지고 숨이 차고 뭐 암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70세만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30세를 건강하지 않게 사는 거가 좋겠냐. 아니면 네. 90세를 건강하게 살고 담배를 금연하면서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뭐 당연히 아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면서 나를 생각을 해서 그래야 내가 건강해야 결국에는 우리 가족도 건강해지고 다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통 강조하는 네. 편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온 분들은 이제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맞습니다.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률이 높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한 발짝 안으로 좀 집어 넣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 전자담배를 알고 계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액상형 전자담배, 두 번째는 권련형입니다. 권련 전자담배는 담배랑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연초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은 태워서 많이 알고 계신 것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기로 해가지고 그걸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제 권련형. 액상형은 담배에는 연초라고 하는 거 들어가지 않고 니코틴 결국 중독이기 때문에 니코틴만 가지고 우리가 흡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막 권련 전자담배를 피면 덜 해롭다. 그 일반 담배보다 뭐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다랍니다. 전혀 변화가 차이가 크게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발암물질, 화학물질을 했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좀 덜어보려고. 그렇죠. 또 이제 냄새가 덜 나니까 그러시면 똑같은 담배입니다. 똑같이 나쁘답니다. 피지 마십시오. 절대 피시면 안 됩니다. 네, 휴가철에가 또 이제 흡연이 문제가 되는 게 같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공간으로. 그리고 또 휴가 갔는데 거기선 담배 피우는 장소 마땅치 않거든요. 이럴 때 뭐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안 피우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뭘 말씀드려야 될까 했더니 네. 이거 있더라고요. 어떤요? 휴가 전에 금연하기. 금연을 하면서 휴가를 가서 담배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전에 금연을 결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를 만약에 2주 전에 이제 2주 후에 가야 된다. 그러면 2주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나 아까 그런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금단 증상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일주일 지나서부터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물도 도움 받고 이제 휴가를 가시면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또 가족들한테 괜히 또 화내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네. 담배를 끊는 계획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가족들과 여행해서 결국은 나는 민폐가 되는 거잖아요. 네. 혼자 담배 피고 서로 이제 왜 담배 피냐? 그 가족들이 또 모이는 자리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2주 전에 금연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상담도 같이 받으면서 금연을 결심하시고 네. 휴가를 가시면. 그러면 완벽한 방법이 아닐까. 싸우지도 네. 않고 금연구역을 찾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네. 하나 캐치프레이즈 드립니다. 이번 휴가는 금연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싸우지도 않고 행복한 네. 휴가를 보내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흡기 내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고령에서 폐렴 사망률이 조금 네. 높은데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담배 끊는 거 첫 번째 담배는 네,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는 결국 65세가 고령에서 사망률이 거의 3위가 바로 폐렴이기 때문에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받는 게 좋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연 지원 그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맞을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맞으시면 네, 되나요? 23가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23가 예방접종을 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됩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네.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꼭 맞으시면 한 번 맞으셨으면 이제 안 맞으셔도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65세 이상이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가실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언급하는 것보단 담배 끊으세요라고 해주시면. 담배 나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금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